예산군이 생활쓰레기 청소 직영화를 추진하자 대행업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던 건데 태안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가 간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간호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산군의회가 서해선 복선 전철 삽교역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성 분석에 오류가 생겼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매년 열리던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간호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도내 4개 의료원이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단비 기자, 이 공공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충남도가 학비를 지원해 양성한 간호인재를 도내 의료원에서 4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간호사 제도입니다. 충남도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서산과 홍성, 그리고 천안과 공주의료원이 해당되는데요. 충남도와 해전대, 신성대, 그리고 서산의료원 등은 11일 충남도청에서 충남형 지역인재 공공간호사 양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능한 지역인재를 공공기관 간호사로 양성해 의료원에 취업하도록 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질을 높인다는 게 이번 협약의 목적입니다. 공공간호사 특별전형 규모는 의료원당 10명, 모두 40명으로 2022학년도부터 해전대와 신성대에서 각 10명씩 우선 모집하고 그 이듬해부터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022년 1억 6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12억 8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양승조 지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는 도내 간호대학에서 도내 고교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공간호사 특별 전형을 통해 모집하고 충청남 내에서 생활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여 졸업 후 지방의료원에 4년간 취업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역인재를 지역대에서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네, 양 지사의 말까지 들어봤는데 도내 의료원 간호사 현황도 궁금하거든요. 간호사 부족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지 이유도 좀 알려주시죠. 네, 서산과 홍성, 천안, 공주 등 4개 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791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준 간호사 수는 654명으로 정원보다 137명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서산의료원은 3개 병동을, 홍성의료원의 경우 재활병동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부족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인력 유출이 거론됩니다. 도내 15개 대학에서 해마다 1,400여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 중 78%는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고 있는데요. 편의시설 부족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 환경 등으로 입사 1, 2년 차의 간호사마저도 대도시로 이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공공간호사 제도가 정착되면 인력 수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국가 책임 운영을 건의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량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청량 48번 확진자는 50대로 청량군 보건의료원 검사 결과 11일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확진자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48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 등을 역학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매년 열리던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먼저 태안군은 서해안 3대 낙조 명소인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서 오는 31일 오후 개최하기로 한 올해 안면도 전역놀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당진 외목마을 해넘이 행사와 천안 해맞이 행사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충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는 만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안 지역의 생활 쓰레기 청소 직영화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민간에 위탁한 업무를 내년부터 직접 하겠다고 밝히자 대행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사업권을 박탈했던 건데 태안군은 계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시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내놓은 생활 쓰레기를 청소차에 싣습니다. 태안읍에서 21년 동안 이 일을 해온 곳은 한 민간업체. 그런데 지난 9월 태안군이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를 내년부터는 직접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가 장기간 위탁 업무를 수행해 특혜 의구심이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0년간 특정 업체에서 청소 대행 용역을 수행하여 왔으며 많은 군민들의 의구심과 타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대행업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기간 수의 계약이 가능했던 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지역에서 자신들이 유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급작스럽게 계약 종료를 통보해 폐업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 유예 기간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루어온 법인이 3개월 만에 계약 해지된다고 해가지고 정리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관리직 직원들 비롯해가지고 저희 법인 자체가 최소한의 1, 2년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태안군에 바라는 바이고요. 태안군의 직영화 추진이 강제 인수와 다를 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태안군이 업체 직원과 차량을 인수한다고 하지만 관리 직원은 실직 위기에 처했고 업무 노하우 같은 지적재산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관리직도 있는 거고 법인에 대한 그 자산도 있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서 그 두 가지만 차량과 인력 부분만 승계하겠다라고 고지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해 태안군은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직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독과점 의혹을 해소하고 8개 읍면 청소를 모두 직영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민분들의 많은 그 독과점의 폐해다, 이 부분을 많이 건의를 받았던 부분이고 그 태안환경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과점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안군 환경에 태안 환경에서의 그 주장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직영화 계획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가 계약 종료를 취소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인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기사는 예산군 문화예술회관 관련 소식입니다. 예산군 문예회관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공연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모임 자제와 행사 취소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이 시국에 굳이 실내 집합 대면 방식인 공연에다 온라인 예매가 아닌 선착순 현장 예매까지 진행하고 있는 게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에 따르면 오늘 15일 뮤지컬 배우 남경주와 최정원, 이건명, 소냐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더 스테이지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150명이었던 입장 인원을 100명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지만 문화예술 행사 등을 비대면으로 하거나 취소한 국내 기관단체나 다른 시군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충남문화재단의 경우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임을 감안해 8일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 제5회 정기음악회를 무관중으로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선보이는 비대면으로 전면 전환한 바 있는데요. 군청 내부적으로도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라 주민들의 혼선도 우려됩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오늘 24일 문예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충남도 독립운동가 5인의 학술 포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방안, 정부 특별지침 등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위한 이유에서인데요. 여기에 사회단체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헌 사랑회는 해마다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일인 12월 19일 개최하던 추모제를 기관 단체장 10명만 참석하도록 대폭 축소를 했고, 예산군 자율방법연합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행사도 취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문예회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올해 공연을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고, 그동안 공연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장 수용 인원의 50%로 관람 인원을 정했고, 좌석을 2칸씩 띄우기 위해 100명으로 더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장 예매는 신분증을 하기 위한 절차로 불가피했다며 앞으로 비대면 공연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고려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예산군의회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11일 정례회에서 정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삽교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남 홍성에서 예산을 지나 경기 화성을 잇는 총 연장 90km 노선으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 의원 등 예산군 의원 10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명백한 고속철도가 근거 없는 일반 철도로 분류돼 경제성 분석에 오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해선이 지나는 지역 가운데 예산군만 역사가 확정되지 않아 국가 철도 정책과 균형 발전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팽배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과 서해안 내포철도 추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기재부가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이 사실은 고속 전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반 철도로 분류해서 지금 예산군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검토돼서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실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저희 예산군 의회에서도 군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내년 충남도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사흘 동안 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충남도 본 예산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109억 7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은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10억 원과 수목원 보완 4억 원, 충남보훈공원 이미지 개선 5천만 원, 한국관광공사 시군 공동 해외 마케팅 5천만 원 등입니다. 예결위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해결에 주안점을 뒀으며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쓰러진 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아들과 이를 도와준 소방관들이 하트세이버로 선정됐습니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9월 15일 당진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아들은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방관 2명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전화로 심폐소생술을 안내했습니다. 신고자의 응급처치 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A씨 아들과 상황실 소속 소방관 2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충남 지역이 방과 후 초등돌봄 수요 인원 3명 중 1명만 수용하는 등 초등돌봄 공급률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충남 여성정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과 후 공적 돌봄 서비스의 수요 대비 공급률은 34.6%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시간을 나누면 5시 이전에는 26%였지만 이후에는 8.6%로 저조했습니다.
예산군이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군은 올해 가축재해보험 신청을 한 178개 농가에 농가별로 산출된 보험료의 70%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